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키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이제 이런 인사도 식상하실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구나. 이렇게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사실, 지금 3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뭘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고 싶냐면, 여러분, 팔품사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법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와다다다다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팔품사 정의를 한 번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품사에 대한 정의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그치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앞으로 영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용어 정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팔품사가 정확히 뭐고 그 팔품사 중에서도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명사라는 개념부터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오늘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요. 팔품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명사, 동사, 대명사 막 이런 식의 사자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총 8가지 그걸 우리가 팔품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팔품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인데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애들아 이게 명사잖아. 명사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명사? 약간 이러면서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정의가 어떤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헷갈려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형용사, 부사 여기까지 가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사 정리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이런 단어들, 이런 쓰임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영역 안에 드는 거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팔품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8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품사는요 정확하게 뭐가 있냐면 명사, 대명사.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는 약간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같이 외워줄 거고요. 그리고 동사라는 개념.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형용사라는 개념, 부사라는 개념, 그리고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굉장히 의아해할 감탄사. 이렇게 해서 총 8가지가 바로 기초적인 팔품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명사 한 친구만 보고 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명사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명사라는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그러면 명사란 무엇인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명사라고 했을 때는 명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사라는 거의 사전적 정의는 쭈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름을 써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것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것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보통 떠오르는 게 어떤 물건 혹은 뭐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야 되니까 어떤 형태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걸 가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셀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불가산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산명사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산이라고 했을 땐 여러분 셀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은 일정한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명사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2가지의 부류를 일단은 나눠볼게요. 사실은 더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니까 가산명사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 이렇게 2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이 보통명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즉 사람, 뭐 사물, 뭐 혹은 동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명사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정말 뭐 teacher, doctor 어떤 직업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The president, 뭐 대통령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혹은 girl, boy, 뭐 lady, woman, man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mother, father, grandma, grandfather, uncle, aunt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동물, 뭐 elephant, puppy, hamster, giraffe, zebra 아무거나 다 돼요. 사물은 더 많겠죠? 제 눈앞에 보이는 뭐 air conditioner, 뭐 plants, 뭐 tissue box, 혹은 towel, TV 이런 것들 다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거 말고도 집합명사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명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family, 반 친구에 있는 그 반, 뭐 class,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animals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총합해서 묶어낼 수 있는 집합명사라는 개념도 우리는 가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불가산이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불가산은 여러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불가산에서는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지금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가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 물질 명사예요. 물질 명사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기체, 혹은 가루 같은 것들 있죠. 액체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water. 당연히 불가산입니다. 왜냐면 물질 명사거든요. 액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음료,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뭐 lemonade, milk 이런 것도 다 물질 명사, 즉 셀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 기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기체라고 했을 때는 진짜 단순히 air, 공기나 아니면은 뭐 oxygen, 뭐 산소나 이런 식의 어떠한 그 기체의 느낌을 가진 그런 명사들 그런 것도 다 우리는 셀 수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가루라고 했는데요. 가루는 진짜 그냥 뭐 salt, sugar, sand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 못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반고체입니다. 이거 정말 뜬금없는데요, 여러분. 반고체도 셀 수가 없어요. 반고체가 뭐야? 라고 한다면 형태가 일정해 보이나 사실상 이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변형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주면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 cheese. 치즈 형태 있잖아요. 하지만 금방 으깨지고 녹죠. 자, 아이스크림, ice, butter, chocolate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물질 명사의 일부라고 반고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셀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요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추상명사라는 게 있어요. 추상명사는 또 뭐야? 싶으실 수 있는데요. 추상명사라고 하면 여러분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엔 분명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추상명사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love, friendship 이런 거 있죠. 사랑, 우정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존재는 하나?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하거든요. anger, 분노. anger? 분노? 맞아. 분노라는 게 있긴 있는데 눈엔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peace, 평화. 평화를 외치죠. 하지만 평화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고유명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셀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고유하다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거예요. 고유하다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못 셉니다. 이걸 왜 못 세?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인 South Korea.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하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셀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South Korea number 1이고 저기에 South Korea number 2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은 셀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나라 이름 그리고 도시 이름 이런 것들 뭐 동네 이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지명은 저희는 고유명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earth, sun, moon 이런 거요. 지구 그리고 뭐 해, 달 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다 고유명사고 그리고 여러분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레베카거든요. 레베카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 레베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단순히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다 고유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름을 불러서 말할 수 있는 가산명사와 내 눈에는 보이지는 않거나 뭐 보이긴 보이지만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불가산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하고 불가산인데 가산도 보통 명사와 집합명사가 있는 거고 이 불가산이라고 했을 때는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외워놔야 된다고 해야 되나? 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가산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물질 명사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추상 명사. 눈엔 절대 안 보여. 하지만 존재는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명사라는 개념은 이런 단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명사는 가사라고 불가사를 떠나서 제가 전에도 앞서 말했던 뭐 수일치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 명사라는 게 문장의 성분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나중에는 더 하셔야겠지만 명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일단 오늘 알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